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엔캠 해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자, 엔캠이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세 와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급락을 했어요. 자, 왜 이러고 있는지, 오늘의 급락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 것이고, 지금 명백한 하락세입니다.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앞으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건지, 앞으로의 방향이 어디인 건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상승 기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승 기원이라고 댓글 적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의 흐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궁금하실 것은 이거겠죠. 오늘 이렇게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을 했는데 지금 자리 바닥이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오데리의 답을 드릴게요. 바닥 아닙니다. 바닥이 아니고 추가로 하락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이 자리 버티다가 하락세가 유지가 돼버리면은 이 자리, 이 구간 지켜나가다가 추가로 떨어져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전 바닥 자리 여전히 남아있죠. 이 자리까지 밀려 내려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이때 그 물량을 매도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락을 이어나가요. 그리고 자신이 매수를 하셨던 그 지점까지 내려와 버리면 높은 확률로 매도를 하시겠죠. 매도를 하시고 물량 정리를 하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하락 압력을 더 강하게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지금도 바닥은 아닙니다. 조금 더 바닥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오데리의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너무 커지시겠죠. 그러면 나 지금 매수를 해둔 상태인데 어떻게 하느냐? 나 하락이 끝날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셔야 합니다. 일단 내일까지 추가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지금 엔캠만 하락세인 거 아닙니다. 물론 상승세 타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엔캠만 하락세인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예요. 약세이면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엔캠은 단순히 그것만이 끝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었던 와중이기 때문에 혼조도 아니고 명백한 하락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하락에 시장의 약세까지 힘입어서 결국은 개파락을 만들어내고 개파락을 해도 결국은 회복을 해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위에 저항선까지 어제 종가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엔캠은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매수세가 31%예요. 무슨 뜻이냐? 여전히 엔캠의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자금이 빠지는 흐름이 조금 더 잡히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엔캠은 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거냐, 왜 이렇게 상승을 유지를 못하는 거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중요한 이유, 그 사건, 문제의 그 사건으로 일단은 엔캠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기관이 물량 정리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안 좋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3분기 IR이 아니라 분기 보고서죠. 분기 보고서를 올렸는데 잘못 올렸어요. 하필이면 거기다가 매출액 부분을 증가를 시키면서 올렸습니다. 물론 악의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개파락, 어마어마한 개파락을 만들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떻게든 호재 꾸역꾸역 터트려서 이틀 연이어 터트려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전 자리까지 어떻게 추세를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실적 관련된 부분, 원래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었던 와중이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세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세를 맞지 못하고 아래서 버티질 못하고 천천히 하락세를 확정을 지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엔캠을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난 이미 매수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데리는 신중하게 챙겨가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결국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엔캠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려면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매도를 하셔야 되죠. 결국은 매도를 하셔야만 하는데 수익을 만드느냐 아니면 손실로 끝맺음을 하느냐는 결국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매도를 하실 때 수익을 확정을 하시려면은 결국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야만 해요. 여러분이 몇 주를 가지고 계시던 얼마에 매수를 하셨던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두셔야지 나중에 추세 회복을 해서 올라갈 때 더 빠르게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단가를 최대한 빠르게 낮추려면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겠다. 진짜 나 엄청 부지런해질 거다. 라고 하면은 장중에 고점을 노리셔서 애석하게도 너무 슬프게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손실을 보신다라고 해도 단 한 주라도 좋습니다. 한 주라도 좋으니까 고점을 보시면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발견을 하시면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매수 비율은 가능하다 하시면은 1대1로 하셔도 되지만 매수를 하시는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평단가 조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빠르게 낮춰두셔야지, 최대한 가능한 한 낮춰두셔야지만 그나마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확정을 하시면서 매매를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단가 낮추시려면은 저점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제 차트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떠 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무슨 뜻이냐? 저점도 거래량이 크게 움직일 때 나오고요. 고점도 거래량이 크게 움직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크게 움직일 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매매를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맞습니다. 개인이 맞는데 방향을 바꿀 때는 개인이 움직이지 않고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이 움직여요. 그들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이 꺾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저점 매수 자리를 잡을 때는 이들이 방향을 바꿔서 상승으로 바꾸기 그 직전 그 지점에 매수를 하셔서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가 이 지점을 잡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보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개인이 얼만큼 쫓아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혼자 하시지 않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 타이밍과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최대한 저점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오대리가 아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물량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엔캠에 상승은 없는 거냐? 난 무조건 상승을 해서 이전 고점까지는 보고 매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의 가능성 물론 언제든지 있어요. 하지만 이 상승을 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이 맞게 되면은 상승을 해서 얼마의 매도를 할 수 있을지 목표 매도가 얼마인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얘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오대리가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길래 하락장에도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건지 오대리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대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 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대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5가지 근거만 봅니다. 5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5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데리의 과거 매매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데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데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4만 원 정도 챙겨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5,000원씩은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7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데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전략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 까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데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상승의 여지가 있는 것이냐. 엔캠 주가를 좀 긴 기간으로 볼게요. 오래 보지도 않고 딱 하반기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분위기 좋았어요. 분명히 가격 조정하다가 변동성 낮춰가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다시 조정을 받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문제가 이때였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3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올 것 같았어요. 잘 나올 것 같았으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완전히 빠그라졌어요. 진짜 빠그라졌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죠. 순손실을 2천억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엉망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순손실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감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갑니다. 하락세를 이어나가요. 이 3분기 실적으로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떠나가 버렸죠. 엔캠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금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최대로 눌렸다가 겨우 추세선까지 돌아오고 다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이 도대체 어디냐 궁금하실 텐데 오대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똑같습니다. 이전에 상승을 했던 거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기대감이 없었던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캠이 상승 전환을 하려면은 일단 필요한 기술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락세가 멈춰야겠죠. 일단 하락세가 멈추고 두 번째 조정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바닥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 바닥 지점, 이전 지점과 비슷한 자리 55,000원까지 밀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곳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정을 거쳐야 돼요.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쌓아야만 합니다. 그 조정 기간 3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2사이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이클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쳐야지만 상승 전환을 할 겁니다. 이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야 해요. 조금씩 줄면서 변동성도 줄어야 하죠. 이때 중요한 거는 저점은 유지를 하면서 고점은 낮춰갔다가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하면은 상승세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고점 한번 찍고 단기 조정을 한번 거쳤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갈 것인데 결국은 이런 상승세, 트리거가 필요하죠. 이 트리거가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 이후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만들어내려면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트리거가 무엇이냐? 4분기 실적이 필요해요.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필요하고 이 실적이 지금보다는 무조건 잘 나와야겠죠. 지금보다 잘 나와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적자를 유지를 하되 적자 폭을 줄여나가야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상승을 한다 해도 조금 회복을 하구나.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사실 4분기도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좋지 않고 약간은 회복은 하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전 고점은 고사하고 지금 이 자리 75,000원 정도까지만 회복을 하고 다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요. 갑자기 적자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급등세를 탈 수 있습니다. 이 급등세를 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전 고점이었던 9만원. 9만원 자리까지는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75,000원짜리까지 조정을 받다가 이후에도 조호재가 뒷받침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전 고점이었던 10만원짜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캠은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적자폭을 줄이거나 흑자 전환만 하기만 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아직 바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준비는 해보셔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월요일까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매수 결정을 내리시면 되고요. 자리를 잡으실 때도 좋은 자리를 잡으시고 매도를 하실 때는 최대한 빠르게 쳐내세요. 상승을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일단 한번 쳐내고 그리고 또 상승한다 또 한번 쳐내세요. 빠르게 리듬을 가져가야지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시고 수익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을 지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영상을 봐주신 분들 오대리의 이 암울한 전망에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바닥도 아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상승이 늦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은 4분기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넘어가야 되죠. 내년 1월은 넘어가야 됩니다. 1월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기 싫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나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청색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빠르게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대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난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메꿔 나가셔야겠죠. 이 손실분 만큼 메꿔 나가셔야 할 텐데 이 수익 빠르게 메꿔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위에 오대리 연락처 있습니다. 이거 오대리도 잘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지막 방법이에요. 오대리 연락처로 급등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 저점 부분에 있고 거기에 더해서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을 할
종목들, 급등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빠르게 보신 다음에 최대한 손실을 메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엔캠은 상황이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하락세를 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공시로 신뢰를 한번 잃은 만큼 일단 다시 회복을 나가려면은 엔캠 자체에서 공시로서 신뢰도를 회복을 해나가야만 해요. 이 과정을 성의 있게 해나가야지만 그나마 떠난 마음들도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데리도 엔캠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계속 지켜볼 생각인데요. 오데리와 함께 지켜보고 싶다. 흐름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